자, 이번 시간은 문제풀이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론 공부만 했는데 과연 시험 문제, 모의고사, 수능에서는 지구가 온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접해보지 못했잖아요. 물론 수업 시간에 형성평가로 선생님이 이제 몇 문제씩 이제 넣었었는데 그것들은 이제 내신 위주죠. 내용을 확인하는 용도로 했던 문제들이고 이제 실전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문제 한 문제 천천히 이제 설명을 할 테니까 흐름 끊기면 알죠? 뒤로 가기를 누른 다음에 다시 한번 들어보고 여러 번 들어보면 또 이해가 될 거예요. 자, 1번입니다. 자, 2점 테스트인데요. 자, 그림은 판구조론이 정립되는 과정에서 등장한 주요 이론을 시간순으로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보시면은 뭐 대륙이동설, 멘틀 대류설, 뭐 우리가 배운 그 내용 그대로 나왔죠. 첫 시간에 배운 내용입니다. 자, 기억 볼게요. 옳은 것만 고르래요. 베게너는 대륙이동설을 주장하였다. 맞았죠? 홈즈는 멘틀 대류설로 대륙이동의 원동력을 설명하였다. 역시 맞았죠? 그죠? 디귿에 보면은 해저 확장설에 의하면 새로운 해양 지각은 해구에서 생성된다. 뭐 어색하죠? 뭐가 잘못됐습니까? 해구가 아니고 해영이 되는 거겠죠. 이해되나요? 그래서 정답은 기억, 니은 4번이 되겠네요. 다음 문제 2번. 그림은 베게너가 대륙이동의 증거로 제시한 고생대말의 습곡산맥 분포, 메소사우루스 화석 산출지 분포, 고생대말 빙하 퇴적층의 분포를 지도에 ABC로 나타낸 것이다. 자, ABC 그림이 나왔죠. 지금 보면은 음영이랑 뭐 체크를 좀 해서 이렇게 나왔네요. 자, 제시한 증거와 분포 지역 ABC를 옳게 짝지은 것은 있습니다. 자, 1번 첫 분포 볼게요. 자, 고생대말 습곡산맥. 자, 지질 구조의 연속성 어디였죠? 에팔레치아 산맥 찾으면 되겠죠. 어디입니까? A입니다. 그죠? 고생대말 습곡산맥 분포는 A를 보면 되겠네요. 그러면 A가 아닌 것은 다 날아가게 돼요. 정답은 1번 아니면 2번입니다. 그죠? 사라졌고요. 자, 메소사우루스 화석 산출지 분포. 그냥 보자마자 이제 이게 아프리카와 남아메리카의 찌가 기억이 난다면 이제 바로 이제 B라는 느낌이 올 거예요. 근데 지금 봤을 때 잘 모르겠으면 빙하 퇴적증 분포가 나왔네요. 빙하가 지금은 없는데 예전에 빙하 흔적이 있었던 곳. 여기 보니까 인도 여기 있네요. 그죠? 이거는 C죠. 그러니까 얘는 C다. 정답 몇 번? 1번. 간단하죠? 다음 문제 자, 다음 문제입니다. 표는 태평양에 위치하는 판의 경계를 가로지르면서 각 관측 지점의 해수면에서 초음파를 발사해 현재 해수면의 시간을 걸려 나타낸 것이다. 그러니까 음양측심법입니다. 쉽게 음양측심 자료를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관측 지점이 쭉 멀어지고요. 거기다 시간이 어떻게 변하는지가 나와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고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단 해수에서 초음파의 속도는 1500m/s로 가정한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이걸 토대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수심이 가장 깊은 관측 지점의 수심은 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수심이 가장 깊은 관측 지점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죠? 시간이 가장 오래 걸린, 음양 측심하는데 시간이 가장 오래 걸린 곳이 가장 깊은 곳이겠죠? 어디냐면은 G가 되겠네요. 시간이 대략 12초 걸렸습니다. 그죠? 이 얘기는 뭐냐면 대략 12초인데 한 번 왔다 갔다 오는데 몇 초가 걸린 거예요? 대략 6초가 걸린 겁니다. 왜냐면 왕복이 12초니까. 우리가 기억나죠? 우리가 공식을 어떻게 배웠냐면은 거리는 2분의 1 곱하기 VT다 라고 했었죠. 왕복이기 때문에 D입니다. D. 자, 왕복이기 때문에 바다에서 해저면이 있을 때 배에서 한번 왔다가 다시 돌아오는 데까지 걸린 시간이니까 그죠? 그래서 2분의 1을 해줘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대략 6초입니다. 대략 6초인데 정확히 하다면 몇 초일까요? 5.95초 정도가 되겠네요. 그죠? 이거 두 개, 이거를 곱해주면 몇이 나옵니까? 11.9가 나오겠죠. 5.95초. 그러니까 6초보다 0.05초 빠지는 겁니다. 무슨 말이겠죠? 자, 요런 식으로 구해졌는데, 어쨌든, 자, 수심은 8,900m보다 깊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제 수심을 어쩔 수 없이 또 이제 구해야겠네요. 봤더니 수심을 구해보니까, 만약에 6초라고 한다면 1500m로 6초를 들어가면 몇 미터입니까? 9,000m죠. 근데 얘는 8,900을 기준점으로 잡았어요. 참 2점짜리 문제치고는 좀 어렵긴 했네요. 우리가 0.05초 동안 얼마를 갔냐를 보는 거죠.
근데 우리가 1초에 1500m를 간다는 얘기는 0.1초에는 150m를 가는 거예요. 그죠? 그죠? 근데 얘는 지금 0.05초 빠졌잖아요. 그럼 0.1초에 반을 하면 0.05초죠. 그럼 150에 반을 하면 75m가 됩니다. 그러니까 얘의 지금 수심을 정확하게 보자면은 9000m에서 75m를 뺀 거예요. 그럼 8925m가 되겠죠. 그러니까 8900m보다 깊다? 맞습니다. 신기하죠? 이렇게까지 시간을 써야 되는 문제인가 싶네요. 뭐 큰 뜻이 있겠죠. 좋은 문제입니다. 자, B와 C의 수심 차이는 이거죠. 자, B와 C의 수심 차이를 봅시다. B와 C 지역, 여기입니다. 관측 지점. 그러면 시간의 차이가 곧 수심의 차이예요. 그죠? 몇 초 차이가 납니까? 0.5초 차이 납니다. I와 J의 수심 차이를 봅시다. 그럼 I와 J는 여기 있죠? 자, 이제 수심 차이 몇입니까? 0.9초 차이가 되겠네요. 그죠? 이해되나요? 0.9초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은 더 많은 차이가 나는 곳이 어떻게 되나? 수심이 깊다. 수심 차이가 크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럼 I와 J 수심 차이가 보다 크다라고 해서 어떻게 됩니까? 틀렸죠. 수심 차이는 I와 J의 수심 차이가 더 큽니다. 자, A와 L 사이에는 판에 수렴형 경계가 있다. 자, A 보니까 A 여기 있고요. L은 마지막이죠. 봤는데 수렴형 경계인지 발상이 어떻게 합니까? 일단 눈치 빠른 친구들은 바로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냐면 수심이 8,900이니 9,000이니 이런 말이 나왔죠. 요 얘기가 나왔다는 얘기는 수렴형이 맞죠. 그죠? 그러니까 정답 몇 번? 기억 디귿에서 3번.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4번. 그림은 북대서양에서 해양지각의 연령을 나타낸 것이다. A, B, C 세 지점에 대한 설명이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했습니다. 보니까 자, 기억 평균 수심은 자, 수심을 물어봤어요. 근데 뭘 물어보면 A와 C를 물어봤습니다. 그럼 A와 C는 여기 있는데요. 지금 연령선을 봤을 때 해령의 위치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여기가 해령의 위치겠죠. 나이가 빵살이니까. 그죠? 여기서부터 발산해서 쭉 이렇게 멀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A와 C를 비교하자면 A는 해령에서 만들어진 지 오래된 지각인 거고 C는 상대적으로 젊은 지각인 거죠.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해저 지형도를 그리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 중심에 해령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여기가 해령이에요. 여기가 해령이 되는 지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 지각이 만들어졌을 당시에 열 팽창한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팽창되어 있는 지각이 점점 얇아지기 때문에 가면 갈수록 어떻게 수심이 점점 깊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점점 깊어집니다. 그래서 A 주변 해역이 C 주변 해역보다 깊다 맞는 내용입니다. 수업 시간에 그림을 좀 주의 깊게 봤다면은 이 내용을 알 수 있을 거예요. 선생님이 이거는 수업 시간에 얘기를 안 해준 것 같네요. 문제를 풀어보기 잘했네요. 이렇게 하시고요. 어쨌든 오래된 지각에서 수심이 깊이가 깊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최근 1억 2천만 년 동안이라고 했으니까 여기겠네요. 1억 2천만 년이니까 120, 100만 년이 되겠죠. A가 속한 판과 C가 속한 판의 평균 확장 속도는 같았다라고 했습니다. 볼게요. 그러면 120, 100만 년 여기죠. 1억 2천만 년 여기 있고요. 이선 여기 있고요. 여기는 1억 2천만 년 여기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속도를 구하라고 했는데 속도는 시간분의 거리죠. 그러니까 같은 시간 동안 더 멀리 간 게 속도가 빠른 거죠. 근데 똑같은 1억 2천만 년인데 B가 속한 판은 요만큼을 갔고요. 그죠? C가 속한 판은 요만큼을 갔죠. 누가 더 많이 갔어요? B가 속한 판이 많이 갔네. 그럼 B가 속한 판. 그죠? A가 속한 판으로 물어봤네요. 미안합니다. 자, A가 속한 판. 똑같은 얘기예요. A가 속한 판이나 B가 속한 판이나. 그러면은 확장 속도는 같았다. 속도가 달라져. 누가 더 빨랐다? A가 속한 판이 더 빨랐다가 되겠죠. 자, B와 C 사이에 있는 멘틀 대리의 상승부에 위치하는 점이 있다. 자, B와 C 사이니까 뭐가 있겠어? 중간에 해령이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멘틀 대리의 상승부다. 해령이니까 맞았죠. 정답은 3번. 자, 다음 문제 봅시다. 5번. 그림은 어느 해역의 남북 방향으로 발달하는 판의 경계 부분에서 동서방의 수심을 나타낸 것이다. 앞에서 봤던 내용이 그대로 나왔네요. 이렇게 나오죠. 자, 이거 무슨 경계입니까? 예, 발산의 경계입니다.
어느 해역이라고 했으니까 해령이 되겠죠. 자, 이에 대한 설명. 자, 이 해역엔 해령이 발달한다. 맞아버렸죠. 해양 지각의 연령은 A 지점이 여기 있죠. B 지점보다 많다. 맞는 얘기입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내용이에요. 우리 이게 학습 목표이기 때문에 해양 지각의 연령은 해령에서 멀어질수록 많아지는 겁니다. 근데 B가 해령이죠. 그죠? 수심이 얕고. 물론 이 중앙 부분에 이게 열곡이 이렇게 표현이 돼야 돼요. 근데 그 부분은 지금 누락이 된 겁니다. 자, 동서 방향에서 해저 고지자기 줄무늬는 C 지점을 축으로 대칭을 이룬다. C 지점 축입니까? B 지점 축이겠죠. 여기가 해령이니까 B 지점 축이 나와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은 틀렸고 정답은 3번이 되겠죠. 뭐 답이 맨 3번만 있네요. 자, 봅시다. 6번. 자, 그림은 판의 경계가 동서방향으로 발달한 어느 해양에서 A 지점으로부터 거리에 따른 해양지가 연령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A에서 D 지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했습니다. 정말 잘 팔리는 문제이니까 잘 보세요. 자, 기억. A와 D 사이에는 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여기 보니까 연령이라는 단서를 주어졌어요. Y축에서. 근데 C 지점은 연령이 빵살이에요. 그냥 빵살이라는 얘기는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된 곳이다 라는 얘기는 이곳에서 새로운 판이 만들어지고 있다 가 되겠죠. 그러니까 C는 뭐겠어요? 발상의 경계입니다. C의 발상의 경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A와 D 사이에는 발상의 경계가 있다. 맞죠? 연령으로 이렇게 알아낸 겁니다. 니은 최근 600만 년 동안이라죠. 600만 년 동안 해양판의 평균 확장 속도는 해양판이니까 해령이네요. 자, D가 속한 판과 B가 속한 판, 그러니까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속도가 누가 더 빠르냐를 물어본 겁니다. 근데 단서가 뭐냐면 600만 년 동안이라 했어요. 그럼 600만 년 선은 어디냐면 여기 있죠. 여기가 600만 년 선입니다. 그럼 600만 년 선에서 볼 때 지금 D가 속한 판은 여기까지 왔죠. 그러면 600에서부터 1200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600km를 이동을 했습니다. D가 속한 판은. 근데 B가 속한 판은 이 정도까지 갔죠. 그러니까 대략 3분의 1 한 것 같죠? 대략 여기서 그럼 여기까지 하면은 400km가 나오겠네요. 그러면 이동 거리가 D가 1.5배 더 갔죠? 그죠? 그럼 D의 속도가 1.5배 빠른 거죠. 그죠? 그럼 B가 속한 판 약 1.5배이다. 맞았죠. 눈찜작으로 풀어도 이 정도 나옵니다. 자, C의 현무암에 측정된 잔류자기의 방향은 이라고 했죠. 자, 잔류자기의 방향이란 건 뭐냐면 자침의 빨간색 이 붉은 부분이 가르치는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측정한 시기가 정자극기냐 역자극기냐를 먼저 판별을 해야 돼요. 근데 지금 가장 길어봤자 C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죠. 현재잖아요. 연령이 빵살이니까. 그럼 현재 정자극기예요. 그럼 정자극기에 만들어진 현무하면 당연히 정자극기의 자극이 기록이 됐겠죠. 그러면 현재 자침은 어딜 가리킵니까? 북극을 가리켜야죠. 그죠? 빨간색은 방향은 북극을 가리킨다. 근데 남쪽 방향이라 했네요. 잘못됐습니다. 정답은 3번. 진짜 3번만 답이 나오네요. 자, 다음 문제 볼게요. 7번. 그림 가와 나는 현재와 900만 년 전의 지구자기장의 모식도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 옳은 거면 보인 대로 고른 것을 했습니다. 일단 이 그림을 보면은 뭘 알아야 되냐면 N극과 S극을 판별할 줄 알아야 돼요. 꿀팁입니다. 자기력선이 나오는 곳이 N극이에요. 자, N극이잖아요. N극 나온다의 약자입니다. 뻥이고요. 이렇게 그냥 외우세요. 암기법이에요. N극이 자기력선이 나오는 곳이에요. S극은 들어가는 곳입니다. 됐죠? 그럼 여기서 그림 봅시다. 가그림 보니까 어디서 나와요? 남극에서 나오고 있죠? 여기가 N극이에요. 북극은 S극이겠네요. 여기선 북극에서 나오고 있네요. 여기가 N극이고 여기가 S극입니다.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 자기장의 방향, 그러니까 자침의 붉은색, 나침반의 N극은 S극을 가리켜야겠죠. 그럼 여기 나침반의 N극은 북극을 가리키고 있겠네. 이게 언제냐면 정자극기예요. 정자극기가 이거 언제입니까? 현재입니다. 근데 문제에서 또 현재 말고 언제라고 했냐면 90만 년 전이라고 했죠.
그럼 나는 보나마나 90만 년 전이죠. 여긴 역자극기입니다. 이해됩니까? 자, 이에 대한 설명. 자, 가는 현재이다. 맞아버렸고요. 나에서 자침반에 나는 역자극기잖아요. N극은 북쪽을 가리킨다. 북쪽 가리키면 되겠습니까? S극이니까. 그죠? S가 어디 가리켜요? 남극을 가리켜야겠죠. 역자극기니까. 나는 역자극기예요. D극 90만 년 전에 지리상 북극이라고 했습니다. 지리상 북극. 그러니까 지리상 북극은 그냥 자극이랑 거의 비슷한데 어쨌든 북극 근처라는 얘기예요. 근데 복각을 물어봤어요. 근데 90만 년 전이라는 건 역자극기죠. 그죠? 역자극기면은 지금 여기 요인데 요 시기에 역자극기인데 여기 있다는 소리예요. 그럼 N극과 N극을 서로 밀어낼 거 아니에요. 그럼 자침이 어떻게 될까요? 위로 솟아 올라 버리겠죠. 우리가 수평면에 놨을 때 자침을 놓는데 자침이 위쪽으로 바라보겠죠. 그죠? 그럼 지금 반대로 올라가 버린 거죠. 복각은 수평면에 대해서 얼마큼 내려갔는지 요각도를 쟀었는데 그죠? 기억나나요? 밑으로 내려왔을 때 요각도를 쟀었습니다. 근데 얘는 지금 위로 솟아 올라갔죠, 오히려. 그죠?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그럼 요각도는 무엇이겠어?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니까 역자극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편하게 생각하면은 현재 북반구는 복각이 플러스죠. 근데 역자극기는 현재 반대죠. 그럼 복각이 마이너스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마이너스 값이다. 틀렸죠. 정답은 1번. 자, 8번입니다. 그림은 어느 해양 지각에서 고지자기의 분포와 해양 지각의 연령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고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했습니다. 뭐 쭉쭉 나왔고요. 이에 대한 설명, 자, 보자. 기억. A 지점에서 라고 했죠. A 지점 여기 있죠. A 지점에서 해양 지각의 연령은 했습니다. 그럼 400만 년보다 많다라고 했는데 연령을 한번 볼게요. 연령이 나온 곳이 어디냐면은 오른쪽만 연령이 나왔죠. 그러니까 400만 년이 있는 곳은 여기에요. 400만 년이 있는 곳은 요 지점입니다. 여기가 400만 년 정도 되는 건데 정자각기네요. 그죠? 그럼 A도 정자각기인데 B도 정자각기다? 그럼 같은 정자각기다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되겠죠. 잘 보면은 여기서 비교해 볼 수 있는 게 줄무늬를 데칼코마니라 생각을 한다면 여기 있죠. 넓은 역자각기가 있어요. 이 넓은 역자각기 다음에 그 다음 정자각기가 400만 년이죠. 나이가. 그러면 여기 넓은 역자각기 있죠. 그럼 여기서 볼 때는 여기가 정자극기예요. 여기가 400만 년 선입니다. 근데 A는 그 400만 년보다 더 멀리 떨어져 있죠. 그럼 나이가 더 어떻게 된 거예요? 400만 년보다 많은 곳입니다. 해령에서부터 멀리 떨어져 있을수록 나이가 많다. 잊지 마세요. 맞는 얘기고. 니은 해령의 열곡으로부터의 거리는 A 지점이 B 지점보다 멀다 라고 했죠. 이거는 산수 문제 같기도 하네요. 여기가 0이죠. 해령이 이제 200km 지점에 있고 B까지는 뭐 대충 한 100km 떨어졌고요. 여기가 100km인데 A는 그만큼보다 더 멀리 갔죠. 그러니까 A점이 B점보다 멀다. 맞는 얘기죠. 그죠? 최근 200만 년 동안 B 지점이 속한 해양판의 평균 확장 속도는 물어봤죠. 그래서 2.5cm/년보다 빠르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봤더니 정확하게 뭔가 지침을 잡을 만한 곳이 없어요. 없는데 이럴 때는 뭘 하면 되냐면 단위를 조금만 바꿔서 생각해 보면 됩니다. 우리가 봤을 때 여기서 우리가 주어진 단서는 킬로미터와 100만 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똑같이 거리와 시간을 쓴다면 센티미터 퍼 년을 뭐로 바꿀 거냐면 킬로미터 퍼 100만 년으로 바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렇게 바꾸려면 편하게 하려면 100만이 딱 떨어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분모와 분자에 100만을 곱해줍니다. 그러면 위에는 2.5 곱하기 100만 센티미터가 될 거고 아래쪽으로 분모는 100만년이 되겠죠. 이해가 됩니까? 지금 이거 이렇게 단위 환산을 해준 거예요. 그럼 이거를 숫자로 한번 써볼게요. 밑에 100만년 그대로 내버려두고 2.5에다 100만년을 곱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250만이 되겠죠. 250만 센티미터 퍼, 100만년 퍼 250만 센티미터. 이 된 거겠죠. 그러면은 250만 센티미터를 킬로미터로 바꿔볼게요. 그러면은 동그라미 두 개를 없애면 센티미터를 미터로 바꿀 수 있겠죠.
그리고 동그라미 3개를 없애면 이제 미터는 킬로미터가 됐습니다. 그럼 얘는 100만 년당 25km를 가는 속도보다 빠르냐 느리냐를 물어본 거예요. 근데 일단 B지점을 다시 볼게요. 그럼 B지점을 봤더니 보니까 지금 400만 년 정도 나이가 됐을 때 300km로 왔네요. 그러면은 잘 보세요. 400만 년, 100만 년당 25km를 간다고 했는데 400만 년이면 100만 년의 4배잖아요. 그럼 25의 4배면 얼마큼 되는 겁니까? 100km만 가면 되는 거죠. 지금 100만 년당 25km 가면 된다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 400만 년이 지났죠. 그러면 이거에 4배를 가야겠죠. 그럼 이거는 100km예요. 근데 얘는 지금 300km로 왔죠. 어찌 되었든 속도가 어떻다. 거의 3배 정도 빠르네요. 그러니까 2.5cm보다 빠르다.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림은 어느 해양에서 판의 상대적 이동 방향을 나타낸 것이다. A, B, C 중 변환단층이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거는 뭐 그림 찾기 놀이네요. 여기 해령을 좀 표시해 볼게요. 여기 해령, 여기 해령, 여기 해령입니다. 그럼 변환단층이 나오려면 판과 판의 이동 방향이 달라야겠죠. 그럼 어디겠어요? A. 끝났네요. 답은 1번. 자, 10번입니다. 그림은 북유럽과 북아메리카 대륙 각각에서 측정한 지자기 북극의 겉보기 이동 경로를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그림이 나왔습니다. 봤더니 점선은 유럽, 실선은 북아메리카에서 각각 측정한 고지자기 북극의 이동 경로래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고지자기 북극이 이렇게 이동하고 갈라졌다 합쳐졌다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은 틀리는 겁니다. 지자기 북극이 이동을 하긴 해요. 하긴 하는데 이렇게 극단적으로 확확 바뀌지 않고요. 지자기 극이 두 개로 나뉘어지는 경우도 없습니다. 지자기 북극, 남극이 이동은 해요. 이동은 하지만 우리가 지구가 원해서는 그걸 그렇게 뭐 비중 있게 다루지도 않고요. 이동하는 게 미미합니다. 이렇게 막 대륙을 횡단해서 막 이렇게 이동하는 경우는 없어요. 그리고 지자기 북극, 남극은 역전은 일어나지만 극이 두 개로 갈라지거나 뭐 세 개로 갈라지거나 합쳐지거나 뭐 이런 적은 없습니다. 그럼 이거는 뭐냐면 이 자료 자체가 지자기 극은 고정되어 있는데 대륙이 이동하니까 대륙이 이동하면서 지자기 북극이 이동한 것처럼 기록이 됐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말이냐면 그림을 하나 보고 갈게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가 그림을 보면 우리 시험 문제 나와 있는 지금 교과서 교재 문제에 나와 있는 그림일 거예요. 나 그림을 보면은 지자기 극의 이동 경로가 하나로 합쳐졌죠. 뭐가 달라졌냐면은 지금 아메리카 대륙이 유럽 쪽으로 이동해서 붙었죠. 대륙이 이동해서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붙어 있었던 대륙인 거예요. 근데 얘네들이 이렇게 갈라지고 나니까 이동 경로가 두 개로 나뉘어졌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얘네들이 원래 이제 같은 경로예요. 같이 붙어 있던 경로인데 지금 보면 이제 북아메리카 대륙을 만약에 이동을 시켜볼게요. 지금 미안합니다. 북아메리카 대륙을 이렇게 이동을 시킬게요. 여기 가운데 여기 놓고 그러면 이게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가겠죠. 경로가. 그럼 경로가 딱 맞아떨어질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북아메리카 유라시아는 원래 붙어 있었던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요거는 그런 그림입니다. 대륙이 이동을 하는 거지. 자극이 이동을 하거나 자극이 떨어지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 계속 볼게요. 이에 대한 설명. 자, 3억 년 전에 지자기 북극은 하나였다. 그죠? 3억 년 전이든 4억 년 전이든 30억 년 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메소사우루스가 생존했던 시기에 라고 했죠. 그 메소사우루스가 생존했던 시기라 했는데 메소사우루스니까 뭐겠어요? 공룡입니다. 공룡이 생존했던 시기는 중생대죠. 중생대는 2억 5천만 년 전부터 6,500만 년 여기까지 시기가 중생대거든요. 근데 위에 지금 그림을 보니까 1, 2, 3, 4, 5억 했을 때 거의 똑같이 이제 겹쳐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생대에 갈라진 거예요, 얘네들은. 최근에 갈라진 대륙인 겁니다. 그러니까 유럽과 북아메리카가 붙어 있었다. 맞는 얘기죠. 유럽과 북아메리카 대륙이 분리되면서 두 대륙 사이에 스곡산맥이 생성되었다. 자, 분리되면서이 아니라 예전에 결합되면서 만들어진 스곡산맥이겠죠. 지금 분리된다는 건 발산한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앞에서 판의 경계에서 배울 때도 부딪힐 때 대륙과 대륙이 부딪히고 결합할 때 스곡산맥이 만들어졌었죠. 그죠? 그러니까 분리는 아닌 겁니다. 정답은 3번. 자, 11번입니다.
그림 가나다는 현생 누대의 서로 다른 시기의 대륙 분포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자,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라는 건 뭐냐면 순서를 찾아라 라는 거예요. 이제 가나 다가 나왔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사실은 초대륙 판게아에서 분열해서 현재의 대륙 분포를 보인다 라고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시작 지점을 뭐로 두면 되냐면 현재보다 뭉쳐있는, 가장 많이 뭉쳐있는 초대륙 판게아를 찾으면 됩니다. 그럼 누구겠어요? 그죠? 가가 1번입니다. 그리고 현재 대륙 분포는 나머지 나다 중에 나에 가깝겠죠. 그러면 다가 두 번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순서는 가, 다, 나 순이겠네요. 그죠? 자, 이에 대한 설명 옳은 것만을 보고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대륙 분포는 가, 나, 다 순이다. 잘못됐죠? 다와 나가 바뀌어야 됩니다. 틀렸고요. 가의 초대륙이 형성되면서 북아메리카의 에팔레치아 산맥이 형성되었다. 맞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앞에서 문제를 풀 때는 분리되면서 산맥이 만들어졌다 했는데 그럴 가능성은 없습니다. 대륙이 하나로 뭉치면서 이렇게 스곡 산맥이 만들어지는 거니까 니은은 맞습니다. 나아 시기에 판계가 존재했다. 나아 시기는 지금 위에서 문제에서 볼 때 지금 현재 대륙 분포죠. 그죠? 그러니까 판계가 존재한 건 나가 아니라 가가 되는 겁니다. 틀렸죠? 그러니까 정답은 2번이 됩니다. 자, 12번입니다. 그림은 남대서양 어느 해역의 수심을 나타낸 것이다. 자, 수심 잘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그림이 있고요. 짙은 색으로 내려갈수록 어떻게 수심이 깊어지는 겁니다. 보이시나요? 자, 여기 수심이 가장 깊고 수심이 가장 얕고라고 보면 되겠죠. 자, 이 해역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 보고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연안을 따라 해구가 발달한다. 자, 연안이라는 거는 대륙의 주변부를 말하는 겁니다. 여기 대륙이 있고 여기 대륙이 있는데 이 대륙 주변에 해구가 발달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해구라는 게 발달했는지 어떻게 하냐면 해구는 수심이 깊어요, 얕아요? 깊죠. 그러니까 해구가 발달한다는 우리가 수심 분포로 보면 돼요. 근데 지금 이 그림에서 볼 때 대륙 주변에 수심이 깊은 곳이 없어요. 대륙의 연안에는 다 수심이 얕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해구가 발달하지를 않았다라고 보면 되겠죠. 니은 중앙부의 남북 방향으로 해령이 발달한다. 지금 중앙부를 보니까 수심이 얕은 곳이 만들어졌죠. 중앙부 여기 있죠. 남북 방향 여기가 북이고 여기가 남이겠죠. 북쪽 남쪽 방향이 길게 늘어섰는데 수심이 얕아요. 이 수심이 얕은 거 여기에 봐 뭐가 있다? 해령이 있다라고 보면 되겠죠. 니은 맞고요. 한동안 면적이 넓어질 것이다. 자, 면적이 넓어지려면은 간단해요. 대륙을 만드는데 대륙이 없어지지만 않으면 됩니다. 근데 위에서 봤을 때 해구는 없는데 보니까 해구는 없어요. 근데 해령은 있어요. 그럼 발산은 하는데 수렴은 안 한다? 그럼 면적이 넓어진다? 맞죠? 그럼 정답은 4번입니다.